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육체적 형벌과 정신적 형벌? 지금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지도자, 사상가, 예술가, 유명 유튜버 등 다른 멋진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 배고픔이 이웃의 새 자동차를 보며 느끼는 질투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과연 누가 확언할 수 있겠는가? 경제학자 갈브레이스는 이렇게 물었다. 분명한 것은 낮은 지위에서 느끼는 고통은 무섭게 아프다는 사실이다. 부자라는 개념이 원래 주위 사람과의 비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의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어느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 행복 수준은 사회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오르지 않는다. 보통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만도 벅찬데 사회적 지위는 때로 경제적 자유보다 중요하다.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자율성과 우리가 사회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사회적 지위로 가능한 것들이다. 이 두 가지는 건강과 행복, 장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에도 사회적 차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오래 살고 사회 계층의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이다. 소득이 사회적 계급 구조 내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한 사망 위험률 연구에서 보면 가난이 건강에 나쁠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과 건강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보면 사망률에도 사회적 불평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학교의 성적표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궁핍 수준을 알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지표이다. 어떤 학교의 성적을 알아보는 것은 실제로 가장 민감한 가난 지표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 그 지역이 피폐할수록 그 지역 학교의 평균 성적은 나쁘다.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은 삶에 대한 지배력과 사회에 가치 있는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확률이 낮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것은 엄청난 무력감, 그리고 생활환경에 대한 지배력의 부족을 야기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직업을 모두 빼앗는 것이다. 실업자는 침울해지고 근심에 사로잡힌다. 실직이라는 심각한 사건은 낮은 지배력과 더 낮아진 지위, 그리고 이와 관련해 더 나빠진 재정이라는 만성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영국 공무원 사회의 1만 8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계급이 낮을수록 정년이 되기 전에 사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환들은 서기들보다 일찍 죽었고 서기들은 관리직 공무원보다 일찍 눈을 감았다. 관리직 공무원들은 다시 고위 행정관들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또 교육이라는 요소를 놓고 비교해보아도 그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스웨덴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만 취득한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길었다.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학사학위 소지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긴 수명을 누렸다. 더 나은 교육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회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가난과 낮은 지위가 육체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배척은 세상이 인정하는 중요한 지위와 부의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정신적 형벌이다. 고통은 욕망의 하녀다. 그러나 그 하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보다 내면에 감춰진 자신의 진짜 모습이 더 위대하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상을 가득 담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지도자, 사상가, 예술가, 유명 유튜버 등 다른 멋진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때문에 번민하며 현재 우리가 소유한 것이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없었다. 사람들의 압도적 대다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어떤 유명한 세독가의 적당한 행랑에나 식객으로 머무르기를 기대할 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신분을 그저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양민의 계층 이동은 대부분 하향으로의 이동뿐이었다. 그러나 왕이 나라를 다스린 엄격한 신분제도 하에서 중인, 상민, 노비계급의 민중은 오늘날의 중하류층은 상상하기 어려운 몇 가지 행복을 누렸다. 민중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마당쇠는 돌쇠와 떡쇠에 비교할 뿐 자신의 주인과 동등해지기를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관대작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갔지만 반감을 품지도 열등감,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하늘이 정해준 불가피한 고난이라고 생각했다.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엄격한 신분제도하에서 민중은 자신의 열등한 위치가 불변의 자연 질서의 하나라고 여겼다. 그 결과 오늘 불평등하게 타고난 여러 계급 사이에 일종의 협력과 불가침의 관계가 확립되었다. 사회는 불평등했지만 그것 때문에 정신이 피폐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이 신분제는 가장 밑바닥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자유를 주었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성취 수준을 놓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자유였다.
덕분에 그들은 수치심과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럭저럭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은 영주, 귀족, 상인, 장인, 농민이란 신분계층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서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본격 태동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주장하는 성직자나 사상가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사회란 엄격하게 계층화된 절대군주제였다.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창조주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였다. 이 사회에서 신은 귀족에서 농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주었으며 이것이 하늘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믿었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란 한 많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피지배 계층에게는 하나의 이론적 아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엄격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능력주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가 태동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예전에는 사회가 아주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경쟁을 하더라도 규모와 강도가 아주 작고 약했다. 작은 사회에서는 누구나 한가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삼을 명분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돈과 권력, 명예, 명성, 메달을 향해 끊임없이 경쟁을 벌인다. 그로 인해 대다수가 낙오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쟁에 뒤진 사람들은 운명을 탓하거나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며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물론 개천에서 태어나 큰 부를 일군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예외가 규칙이 될 수는 없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민중들과는 달리 삶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사회에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기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기대의 좌절에 따르는 고통은 교인들도 별반 차이는 없지만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심각해졌다.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지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계속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불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표출되는 감정이 바로 질투이다. 그런 이유로 현대에 와서 패배에 대한 불안과 지속적인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국인의 가장 만연한 질병이 되었다. 우리가 사회 계급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위치가 결정되는 상대적인 위치와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달려드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든 우리의 건강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좋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보다 나쁘다. 사회 위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병에 걸리기 쉽고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불평등의 심리적인 경험은 이처럼 우리의 신체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의 압력에 억눌리지 않는다면 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